오케이. 됐네. 자, 몇 문제만 좀 살펴볼 테니까 같이 좀 봅시다. 6-6번 잠깐 볼게요.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로그 gx의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여라. 자, 그럼 밑이 gx니까 지금 뭐 fx는 gx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는 0보다 큰 것만 일단 판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값은 언제 5를 기준으로 1보다 작다 크다가 나눠집니다. 자, 다시 이제 범위를 나눠볼게. g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풀어보자. 그럼 gx는 0보다 큰 건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을 때죠. 즉 x가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을 때라는 범위 체크해놓고, 자,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fx가 오히려 뭐 해야 돼? gx의 1제곱, g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2와 10 사이거든요. 따라서 2 이상 10 이하인데, 자, 세 개를 다 확인해야 돼. f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7보다 커야 되고, 이 범위는 너무 중요한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항상 확인해야 되고, 지금은 이 밑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사실상 2보다 크면서 5보다 작다가 이 둘을 합친 범위가 되는데, 여기에 진수 조건을 추가해서 2 이상 4 미만이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범위는 이번에는 gx가 1보다 클 때를 보는 거죠. gx가 1보다 클 때. 이는 x가 5보다 클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gx는 그래프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5보다 크다면 항상 양수이다. 따라서 fx가 gx보다 커야 되는데, 이 값은 x가 2 이하거나 또는 x가 1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의 범위, 그 다음에 진수 조건까지 모두 합쳐야 되니까, 모두 합치면 x는 10 이상이 남게 됩니다. 그죠? 5보다 커야 되고 7보다 커야 되면 10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0 이상이 되겠네. 됐죠? 따라서 너와 너를 합쳐준 것이 정답이 되는데, 2 이상이면서 4 미만이고, 그 다음에 x가 10 이상인 경우가 우리가 진수 조건이 성립한다. 로그의 부등식에 의해서 저 식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는 6-9번 요 왕변의 로그C 하는 거 한번 더 풀어볼게요. x의 로그 x제곱이라는 값은 뭐보다 크냐? 100x의 전체의 a제곱과 이제 크다. 성립하기 위한 실수 x. 일단 x가 양수라는 조건은 뭐 진수 조건이니까 당연한 거기도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할 필요가 있겠고, 로그 x의 로그 x제곱은 로그 100x의 전체 a제곱과 같더라. 따라서 로그 x가 내려오면 로그 x의 전체 제곱은 a가 내려오면 a의 2 더하기 로그 x가 되겠네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 2가 된다. 맞지? t로 잠깐 치워놨까? t제곱 그러면 a 2 플러스 t니까 옆으로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2a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모든 실수의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즉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네가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a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작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8보다 큰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라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다. 되겠지?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밑이 다른 또는 복잡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11번 로그가 역시나 위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는 건데 범위 확인하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x의 로그 y가 10일 때 xy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x의 로그 y가 로그 10이 되니까 로그 y 내려오면 로그 x와 로그 y의 곱은 항상 1이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xy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로그끼리의 곱을 알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럼 로그끼리 곱이 항상 1이래. 즉 서로의 로그는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xy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 잘 봐. 곱이 일정할 때 그러면 로그 x와 로그 y의 합은 어떨까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네,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역수관계에 있다. 그럼 로그 값이 역수인 거잖아. 그지? 그 xy 값에 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산술기하 평균을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양수 음수를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다, 맞지?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로그 x와 로그 y의 합은 2배 루트 곱은 근데 1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네가 둘 다 양수라면 로그 xy가 2 이상이다. 따라서 xy는 100 이상이다. 뭐 xy가 양수니까 이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x랑 y가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합시다. 선생님, 하나는 0과 1 사이가 있고 하나는 1보다 큰 경우는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곱이 1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둘 다 음수라면 로그 x와 로그 y의 합은 지금 음수와 음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로그 x랑 마이너스 로그 y는 양수니까 산술 기하 평균에서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역시나 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xy가 2 이상이야. 그러면 로그 xy는 마이너스 2 이하일 거고 xy는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0분의 1 이하인데 진수 조건 때문에 양수기는 해야 된다. 따라서 너와 너를 해 범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xy 범위를 체크해 줬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을 활용해서 조금 체크를 해줬고요. 되겠죠? 자, 17번 비교해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값을 비교하는 거 하나 보고 로그 a의 x 더하기 1에서 로그 a의 x를 뺀 것은 크다. 로그 b의 x 더하기 1에서 로그 b의 x를 뺀 거에 비하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b가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자, 밑이 같으니까 x분의 x 더하기 1로 이렇게 보고 나면 로그 b에 x분의 x 더하기 1인데요. x분의 x 더하기 1이라는 같은 값이 되었는데 x분의 x 더하기 1은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잠탱아, x분의 x 더하기 1을 내가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거 뭐야?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배웠던 무슨 함수? 분수함수, 유리함수다, 그지? 따라서 x는 0이 뭐야? 점근선. x는 1이 뭐야? 점근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잘 봐. x가 양수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y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1보다는 큰 어떤 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이 다르니까, 야, 어차피 A가, 1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 함부로 역수를 취하는 건 좀 위험한 게, 역수 취하면 부호도 바뀌어야 돼. 그지? 그래서, 네가 그냥 1보다 큰 어떤 값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일단 저희 y라고 써놨으니까 로그 ay랑 로그 b의 y에서 얘가 더 커야 돼. 오케이. 그러면 y는 1보다 크니까 로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y라는 1보다 큰 값을 대입해. 1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자, a가 만약에 1보다 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y가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뭐 a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a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고, y라는 값보다는 지금 제가 여기에 y를 또 썼으니까 조값을 잠깐 k라고 둘게요. 어떤 1보다 큰 값 k가 있던 거야.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봐봐라. k 넣었을 때 얘가 얘보다 커야 돼. 어떤 k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이 얘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밑에 지나야 되죠. 얘는 밑에 지나야 되니까 같은 1이 되는 a 값은 얘가 a일 때 얘는 b여야 되잖아. 따라서 a가 1보다 크다면 b가 1보다도 더 크고 a보다도 더 커야 되는 거고. 자, 좀 잘리네. 자, 그래서 똑같은 값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내가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봤는데, 그러면은 k를 넣었을 때 너의 함수 값이 더 커야 되니까 k라는 1보다 큰 값에서 함수 값이 더 크려면 지금 보니까 a가 1보다 b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a가 1보다 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a가 0과 1 사이에 있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1보다 큰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네가 더 크려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네가 로그 a의 x였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a 넣으면 1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a는 여기 있다는 거죠. 0과 1 사이니까 요게 a였죠? 그럼 여기가 b여야 되는 거지. 맞나요? 다리야. 어떤 양수 x. 이런 뭐 하나 더 있었네. 뒤에 양수라는 말이 있었네요. 여기 0이 하나 더 있었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전혀 없겠다. a가 0과 1 사이가 돼버리면 1보다 큰 k에 대해서는 음수 값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좀 곤란하네. 너 때문에요. 따라서 정답은 a와 b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b가 또 a보다는 크고가 돼야 되겠다는 거지. 되겠지? 자, 숙제는 5단원, 6단원까지 해오시고요. 오늘 7단원의 앞부분, 삼가함수의 정의 앞부분 뭐 설명만 좀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2단원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결해보고 일단 개념 설명부터 좀 할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가함수의 처음인 건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될 게 호도법입니다. 그러면 60분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60분법이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도예요. 도 개념. 1도, 2도에서 60분법은 전체 360도를 한 기준으로, 보통 한 바퀴 다 돌리면 360도라고 하잖아요. 360등분해서 1도. 실제 이름이 60분법인 이유는 1도를 다시 60등분하면 1분이 되고요. 1분을 다시 또 60등분하면 1초가 되든가 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도분초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실제 60분법을 쓸 리는 없고요. 근데 도의 단위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크기로 변환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단위가 또 도잖아요. 그래서 숫자 단위를, 실수 단위를 사용하는 우리 수학과 과학 입장에서는 도라는 단위는 조금 불편한 거야. 어떻게 보면 비율적인 부분이거든요. 전체를 360등분해서 몇 칸이 도잖아.
그거 수학 입장에서는 얼마나 회전했는지 확인하기가 숫자, 실수를 대입해야 되는 함수 입장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호랑 도를 가지고 각도를 호로 표현했다. 이거 호의 길이로. 그래서 심플합니다. 호의 길이가 길면 각도가 커요. 반지름이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호의 길이로 표현하겠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어차피 각이라는 건 어떤 그 두 사이의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 이것은 반지름의 길이랑 관계없이 호의 길이랑 동일하더라. 따라서 호의 길이로서 그냥 내가 각을 나타낼 거야 이런 뜻이야. 호의 길이 is 각도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겠다. 물론 정확하게는 반지름이 길면 호의 길이가 더 길어지지. 근데 비율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고. 같은 각이면 같은 비율의 호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표현하겠다 이거. 선생님의 장점이 뭔데?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길이로 나눈 거니까 센티미터 단위가 약분될 거 아니야. 따라서 호도법에는 단위가 없어요. 호도법은 그냥 심플하게 숫자로만 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실제 각도 360도를 넘어간 걸 표현할 수 있지만 360도를 넘어가게 되면 한 바퀴를 돌았고 두 바퀴를 돌았고 뭐 세 바퀴째에서 돌다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걸 각도 입장에서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를 3번 돌고요. 그 다음에 몇 도 정도 왔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걸 그냥 호의 길이, 이것도 길이로 보는 거야. 한 칸, 두 칸, 이건 제가 이제 똑같은 길인데 그리다 보니까 동그랗게 그렸어요. 실제는 다 똑같은 길이어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원에 둘레 한 번, 두 번, 세 번에 뭐 얼마니까 그냥 예를 들면 뭐 17파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끝이라는 거야. 5파이 세 번에다가 2파이 더한 거다 17파이다 하면 한 방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라는 단위를 갖다 버리고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함수에 대입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각도를 다루기 훨씬 용이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각은 단위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라디안은 그 의미상으로 달아준 거 실제 단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 1이라는 수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은 층부로 정의했다. 즉 어떤 적당한 반지름이 R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 되는 그런 각으로 우리가 1라디안을 정의하게 되는 거고, 실제 계산해보면 57점 몇 도인가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단위를 그래도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쓰자면 1라디안이라고 쓰는데 괄로 쳐서 씁니다. 이게 뭐야? 실제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각을 길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단위는 없지만 라디안이라는 것을 단위로서 쓰는데 어떤 의미야? 이거 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익숙해지면 더 이상 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애초에 안 달고 써요 보통은. 자,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파이니까 반원이죠.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입니다. 이 각도가 180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180도라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반지름 길이 R분의 호의 길이 파이 R로 나는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은 이 관계가 제일 심플한 표현입니다. 파이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맨날 써왔던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은 180도를 적당히 나눈 거잖아.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뭐다? 180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다. 오늘부터 이제 각도는 전부 다 호도법으로 쓸 거고 몇 파이로 나타낼 거냐? 180도 기준으로 3으로 나눴네? 그러면 3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네. 45도는 4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표현해 줄 거다. 되겠죠? 0도는 0라디안이 되는 거고
30도라는 특수각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며 45도라는 특수각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라디안 안 쓰세요? 내가 안 쓴다니까. 할 때마다 라디안 쓸 것 같았으면 도 쓰는 게 낫지. 도는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되는데 RAD 쓰는 것보다는 도가 낫잖아. 아무리 다루기 힘들어도 그렇지. 다 효율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심플하게 180도는 뭐다? 파이 라디안이니까 파이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파이는 180도다. 됐지? 자,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들도 이제는 각도를 전부 다 바꿔서 표현해 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각을 세타,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 전체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이제는 각을 세타로 더 많이 씁니다. 세타라는 각은 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낸 값이다. 호도법으로 나타낸 값이다. 자, 옛날에 배웠던 공식은 이거예요. 전체 원의 둘레 2파이r을 360도분의 중심각 x도만큼을 나타낸 건데 x도나 세타, 라디안이나 같은 거니까 세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걸 x도로 하든 세타 라디안으로 하든 세타는 세타인 거잖아, 각은. 그래서 세타라고 할 건데 360도는 뭐랑 같아? 180도가 파이야. 너 2파이야, 2파이. 따라서 약분해주면 r세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각을 정의할 때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정의잖아, 정. 이렇게 각을 정의했다니까? 그러니까 L은 r세타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넓이는 예전에 정의할 때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의 전체 360도 중에 세타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였다면 역시나 네가 2파이니까 적당히 약분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더라. 여기서 r 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이더라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2분의 1배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거 뭐 증명할 때 중학교 수준에서는 아마 이걸 잘게 썰어가지고 피자를 역배열해가지고 막 했었을 겁니다. 잘게 썰면 이게 R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교차해서 배열하면 이 길이가 전체 길이 L인데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2분의 1. 정말 잘게 자르면 이것이 약간 직사각형에 가까워질 것이고 R과 L을 곱한 것이 2분의 1을 곱한 것이 넓이에 가까워지니까 맞나? 2분의 1 RL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쓰기로 증명을 좀 했는데 현재로서는 R세타가 L인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증명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해둬야 된다.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풀면서 강조하겠지만 맨날 기어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자, 7-1번 풀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8. 둘레가 8이에요. 둘레. 그 다음에 넓이가 4인 부채꼴에, 즉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R 세타 L인데 2R 더하기 L은 8이고 둘레는 이거고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쓸 수도 있는데 각이 필요한 상황이면 세타를 쓰고 각이 없다면 물론 지금은 중심각을 크기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뭐 RL의 곱으로서도 넓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너 뭐야? 적당히 연립해서 찾아오라는 거죠. R은 2고 L은 4가 되겠네요. 이건 연립방식 풀면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세타는 R분의 L 따라서 2분의 4, 2가 됩니다. 참고로 2라는 건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1라디안이 57도쯤 돼서 한 110도? 115도? 이 정도 되는 게 2라디안인 겁니다. 2라고 써져 있지만 그냥 이건 리라디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라디안은 얼마쯤 되냐면 57도쯤 돼서 60도, 3분의 파이보다는 작으며 45도, 4분의 파이보다는 크다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1라디안에 관한 뭐 값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조금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둘레가 일정한, 80으로 일정한. 역시나 이렇게 그렸을 때 RR 세타 L이었을 때 2R 더하기 L이 80으로 일정한입니다. 일정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이게 어떻게 최대가 되느냐인데 여러분 잘 봐. 문자 수를 줄이자. L 대신에 80-2R을 쓰시게 되면요. R배의 40-R입니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답게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최고차인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나오겠죠. 근데 봐봐라. 그래프를 그리면 0과 40에서 근이니까 20에서 대칭축을 가진다. 맞죠? 따라서 R이 20일 때 그럼 L은 얼마야? 20, 20 그러면 40일 때 최대를 가지니까 세타는 뭐일 때? 20분의 40일 때 2일 때 최대를 가지는데요. 이 관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둘레가 일정할 때 최대가 되게 하는 각은 무조건 1라디안입니다. 언제? 1대 2였을 때요. 80이 아니라 네가 C였다 하더라도 너는 2분의 C인 거고 이거는 4분의 C가 될 때죠. 전체 합이 C였을 때 네가 4분의 C, 너도 4분의 C, 합이 C니까 2분의 C. 무조건 1대 1대 2예요. 1대 1대 2라면 각의 크기는 2가 되어야 되니까 1대 1대 2였을 때는 각의 크기가 2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값이 최대가 되려면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뭐다? 무조건 각도가 2일 때였다. 그거 알아두시고 삼각 B의 정의로 좀 넘어가 봅시다. 솔직히 삼각 B의 정의는 그냥 중학교 내용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새로운 각인 삼각 함수는 다음 시간에 친구 같이 오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B는 중3 내용이다. 중학교 내용이야. 너를 90도라고 세타라고 하고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A, B, C라고 정의했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하며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로 정의한다. 삼각 B의 정의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특수각도 좀 알아볼 건데 그지? 특수각도 기억해두자. 0도였는데 이걸 0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90도를 2분의 파이로 나타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특수각의 삼각 B를 표처럼 그려볼게요. 예전에는 0도,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썼다. 이제는 파이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라디안으로 표현해주자. 따라서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는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4라서 1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분의 루트 4라서 1이에요. 그 다음에 너 거꾸로 하면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너는 2분의 1, 제로. 너는 똑같이 제로. 이걸 루트 3분의 1, 루트 3으로 보는 건데 요거 알아두시면 편하다. 탄젠트 세타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B분의 A인데 이거 분모 분자 C로 나누면 C분의 A, B분의 C분의 A 따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던 할 수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완전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에선 잘 안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유용했던 경우죠. 둘이 나누면 돼. 야 0분의 1 어떻게 나눠? 못 나눠.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걸 무한이라든지 좀 계속 커진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영 틀린 표현을 배운 건 아닌데 뒤에 삼각함수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자 90도에 점점 가까워지면 커지는 건 맞아요. 왜?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워. 일반각 x였을 때 요거는 이 길이가 사인 x고요. 요 길이가 코사인 x고요. 이렇게 연장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길이가 탄젠트 x인데 x가 커지면 이게 무수히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무진장 빨리 커지니까 x가 90도가 다 돼가면 엄청 커지겠구나. 사실 90도라면 평행선이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90도에 아주 가까워지면 엄청 커진다가 맞는데 딱 90도가 되면 없다가 정답입니다. 야 분모 용어를 어떻게 쓰냐. 안 됩니다.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 더 알아두면 같은 각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됩니다. y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된 것이고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므로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서 1은 C분의 B의 제곱, C분의 A의 제곱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다. 그래서 두 각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문제에 적용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7-2번 풀면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밑에 문제만 풀고 좀 일찍 마칠게요. 자, 7-2번.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AB가 BC의 3배라고 한다면 sin A, 코사인 A를 구해봐라. 1번은 사실 너무 이지한 문제죠. AB가 BC, C가 이건데 나 너무 잘못 그렸다. AB가 BC의 3배. 이게 1이면 이게 1가 3이다. 그럼 이거 2루트 2잖아. 그래서 sin A에 대한 거니까 sin A는 마주보는 변 3분의 1, 코사인 A는 이웃하는 변 3분의 2루트 2, 탄젠트 A는 이웃하는 변분의 마주보는 변 2루트 2분의 1입니다. 뭐 유리화를 하든 말든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솔직히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15도의 그 값을 구한다는 건 썩 유쾌하지 못해요. 왜냐? 밑에 이중근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사인 15도, 코사인 15도, 탄젠트 15도를 체크하는 방법 잘 기억해두자. 이 그림은 단점이 이중근호라고 근호 안에 또 근호를 씌우는 그런 경우에 값을 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정리가 좀 되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요게 길이들을 표현하기가 좀 쉬워. 45도짜리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30도짜리 하나 그립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수선에 발을 내려요. 그럼 얘가 15도입니다. 얘가 75도. 사실 75도도 알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길이를 좀 예쁘게 잡기 위해서 너를 2A로 하고요. 근데 이 A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 B잖아. 그래서 A를 제끼고 그냥 2라고 쓰겠습니다. 2라고 쓰면요 얘가 4예요. 이 길이 4로 만들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너는 뭐냐? 2루트 3이에요. 맞죠? 그럼 너를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6과 루트 6이 되겠고, 보조선이 조금 필요한데, 참고로 탄젠트 15도는 책에 그려진 그림이 제일 쉬운 건 맞습니다. 탄젠트 15도는 책에 있는 그림 쓰면 유리화도 안 해도 되고 편한데 그 사인 15도를 구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이중근호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그림 하나 그려드리는 겁니다. 요 길이 루트 2, 요 길이 루트 2야. 잘 봐. 루트 6, 루트 6, 루트 2, 루트 6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6에서 루트 2 뺀 거고요. 이걸 더한 길이는 루트 6에서 루트 2 더한 게 되겠습니다. 야, 잘 봐. 사인으로 해볼게. 사인 75도야. 그럼 뭐야? 4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코사인 75도는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죠. 근데 여러분 알아둘까? 코사인 75도 지금 뭐랑 같아? 사인 15도 또한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6. 둘이 같은 값이라는 거 알아두고, 마찬가지로 사인 15도는 코사인 15도와 같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탄젠트 15도 같은 경우에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유리화 결과 4분의 이거 돼서 실제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탄젠트 75도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역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개념 몰랐다 치더라도 뭐야 이거 루트 6 빼기 루트 2 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잖아. 역수 맞잖아. 그래도 역수 취하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책에 있는 그림도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어떻게 설명을 또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안 되지. 네가 30도고 네가 15도잖아. 책은 길이 B를 뭐 안 줬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근데 얘가 15도고 얘가 30도면 이게 이등변이라는 거거든. 얘랑 얘 합쳐서 넣어야 되니까. 그럼 15도 15도로 같으니 너도 2야.
따라서 탄젠트 15도는 이거분의 이거고요. 얘가 75도니까 탄젠트 75도는 1분의 이거죠. 따라서 75도 증명 어렵지 않고 15도는 이거분의 이건데 너의 역수니까 정리해주면 너가 될 거고. 근데 사인 15도를 체크하려면 이거분의 1인데 이거를 구하려면 루트 안에 뭐 넣어야 돼? 너와 너의 제곱의 합 넣어야지.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의 루트를 풀어내는 게 좀 현재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니까 쌤이 다루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사실 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조금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 그림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각이라는 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중학교 수준이 아닌 삼각 함수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테니까 그렇게 같이 보고. 자, 숙제는 5단원이랑 6단원 두 개나 되니까 좀 많습니다. 지수로 방부등식 5단원에 10번까지 풀었었다면 그 뒤에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면서 6단원에 부등식 부분 풀어오시면 되겠고, 중간에 아까 유제 좀 풀어봤었는데 좀 집중해서 풀고요. 자, 남은 시간 한 10분 20분 남았는데 그 유제 밑에 있는 거만 좀 풀고 5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7단원에 유제만 빨리 풀어볼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빠르게 마무리하고 갑시다.